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또 더 생산적인 만남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그래요? 영광입니다. 저는 울산에 20년 가까이 살게 된 울산 토박이 현재 대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졸업.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문화의 다채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철도 정책을 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환승 체계로 전면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에 현재 동해선과 같은 지상철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 중 망량역, 계운포역, 덕화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정작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 철도 정책의 기준을 역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갈아타고 머무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환승축을 만들고 버스, 트램, 광역철도를 한 번에 연결하는 울산형 환승 허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울산역 됐습니다.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개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던데 울산시에서도 다 챙기고 있는 사안이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종이를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네, 질의 주십시오. 예, 저는 지역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대통령께 전문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은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형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의료원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의료원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원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의료원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의료원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에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의료원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1 공약은 의료원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 예? 아까 어린이 특화병원, 예.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예,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을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진대 보통 건축비 한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하면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시는 회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공교롭게도 저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구에 위치한 울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유경이라고 합니다. 울산병원이요? 네, 울산병원이 민간병원인가요? 있습니다. 네, 민간병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울산에도 산재 공공병원이 올해 개원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병원의 실제 이름이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31년 된 울산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랑 이름이 똑같이 정확히 똑같은 이름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병원으로? 네. 울산 지역 내에 울산에 있는 병원이다 그거요? 네, 저희가 울산병원인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울산병원을 똑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응급 환자가 저희 병원에 그건 예. 아마 아닐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안 할 겁니다. 정말 더 안 해도 되겠죠? 해결해 그 얘기라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를 믿을까 아니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건 누가 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상표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상호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우리 베이지색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전환 PD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설이 많을까봐 글로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도심 노후화로 인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와서 사업 종료 후 떠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성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산업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를 많이들 건립을 하는데요. 문화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 도시재생화된 골목은 조형물 설치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은 퇴직자가 많은 울산 지역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님께서 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주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현재 관광청에서 관광둘의 PD 제도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을 잘 이해하는 지역 문화 기획자가 도시 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안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지났고요. 어떻게 계속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초록 네, 30분만 더 하죠.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네, 가능하면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네.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백자로 준비해 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 군부대를 대상으로 하던 율락가가 있던 거리를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룩해서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 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정부의 이제 관리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축제라거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디서 그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괜찮아요. 초대는 받았는데 사실 불경 일인 줄 알았는데 다들 울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아. 죄송하지만 창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허그라는 그런 뭐 국토교통부 네. 관계자는 아니고 그 전담하는 청와대 참모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곳에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지방과 서울을 좀 차별화둔 제도를 가지고 이런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민간 주도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활발해지기를 좀 제안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여기 셋째 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그 울산 북구 중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신옥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 현장에서 보면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및 가위존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집중력과 창의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경쟁력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사실상 제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예. 안경 끼시고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올해 이번 연도 붉은 말의 해처럼 지금 코스피가 붉은 말처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인버스를 탄 분은 아니군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미래가 충분히 이제 밝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래 수소 에너지 국내 최대 기업인 오프로티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그러시군요.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자리하고 계신 AI 수석 하정우 비서관님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그 지금 한 가지, 제가 수소 공장에서 그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가스라는 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 너무 지금 위험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스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또한 없어서 이게 어디서 이게 새는 건지 그거를 이제 AI로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 수소가 어디서 새는지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안전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 환경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채 지금 6년째 계속 건설사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당연히 회사 가서도 좀 그런 업무에 매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현실인 거죠. 물론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건설사의 악덕한 이게 기부 체납 미이행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형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전매, 임대 제한 등 이제 그런 한시적으로 좀 금융적으로도 좀 치료받을 수 있게 완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텐데, 두 번째 얘기는 관할 구청이 민원을 내야 될 사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셋째 줄에 계신 네이비색 상의 입으신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17년째 교수로 있는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울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질문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분 장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핵심은 우리 제조 수도인 울산의 AI 전환,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국가 균형 발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AI는 울산과 동남권이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연구 조직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조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한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은 저는 이제 17년째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청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떠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 자리에 묶어 놓아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울산 지역이 가진 수도권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산업에 있고 산업 데이터에 있고 데이터의 활용 아까 우리 기업 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기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울산 울산 인공지능 전환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또는 뭐 융합원 또는 융합단지 이런 형태로 우리의 역량을 다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찾아가면 여기에서 인재도 키우고 졸업한 학생이 유니스트나 울산대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울산에 머물고요. 더 중요하게는 판교에 집중되어 있는 IT 쪽 전문 업체들이 대업체들이 울산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창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제조 데이터로 그다음 새로운 피지컬 AI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실제 제조 AI의 전환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산업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